시즌 여자 프로배구 V리그는 매 라운드마다 예측을 불허하는 드라마를 써내려가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반전의 주인공을 꼽으라면 단연 페퍼저축은행일 것이다. 창단 이래 수년간 리그의 최하위권을 전전하며 승수 쌓기 자체가 목표였던 이 팀에게 올 시즌 초반 6승 달성은 단순한 성적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시즌 초반 모두가 이들을 약체로 분류했고 승수를 쌓는 것조차 버거울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11월 XX1 그들이 전통의 명가이자 늘 우승 후보로 거론되던 현대건설을 상대로 3대1의 완벽한 승리 25대22, 1-9에 2-5, 25대21, 25대23을 거두며 시즌 6승을 달성했을 때 한국 배구판 전체는 전율과 함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이 팀 정말 우승 후보가 아닌가? 단순한 1승이 아니었다. 이 승리는 페퍼저축은행이 잠재력의 단계를 넘어 실력으로 승리하는 강팀의 영역에 진입했음을 선언하는 포효와 같았다. 특히 오랜 부진과 침체기를 겪고 있던 전통의 강호 현대건설을 상대로 거둔 승리이기에 그 의미는 더욱 무거웠다. 이번 승리로 페퍼저축은행은 확실하게 중위권 이상 그룹에 안착하며 포스트 시즌 진출을 향한 실질적인 교두보를 마련했다. 그들의 승리는 이제 더 이상 운이 아니며 새로운 붉은 폭풍이 리그를 뒤흔들고 있음을 증명했다. 이날 페퍼저축은행의 승리는 특정 선수 한 명의 원맨쇼가 아닌 완벽하게 조화된 삼각편대의 위력에서 비롯되었다. 외인 공격수 조이, 중앙의 핵심 아무라, 그리고 마침내 부활한 국내 에이스 고예림으로 이어지는 이 뉴 트리니티는 현대건설의 방패를 산산조각냈다. 이세 선수가 합작한 득점은 50점에 육박하며 팀 공격의 70% 이상을 책임졌다. 조이는 이날 경기에서 단순한 주포를 넘어 팀의 승패를 결정짓는 클러치 디시전 메이커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의 공격 성공률은 40% 후반대를 기록하며 리그 최상 위급 효율을 자랑했다. 공격 성공률은 물론 득점 타이밍이 압권이었다. 한 세트에서 2-2의 팽팽한 균형이 깨지기 직전 그녀는 벼락같은 강타와 영리한 페인트로 연속 10점을 몰아치며 현대건설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다. 특히 코트 중앙을 향해 대각선으로 꽂아넣는 강력한 크로스 공격은 현대건설 수비진의 디그 위치를 무력화시키는 1등 공신이었다. 3세트에서도 팀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10점을 집중시키며 리드를 내주지 않는 쐐기 역할을 했다. 그녀의 스파이크는 힘뿐만 아니라 코트 구석을 정확히 노리는 정교한 레이저와 같았으며 현대건설 수비진이 그 궤적을 예측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시마무라 선수는 이날 경기의 숨은 영웅이자 페퍼저축은행의 벽 그 자체였다. 그녀는 70% 이상의 높은 속공 성공률을 기록하며 중앙 싸움에서 현대건설을 완전히 압도했다. 공격 시에는 상대 블로커를 따돌리는 노련한 타이밍으로 득점을 쌓았고 수비 시에는 현대건설의 에이스 공격을 번번이 가로막는 단단한 철옹상을 구축했다. 시마무라가 잡아낸 블로킹 개수는 현대건설의 중앙 공격수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는 현대건설이 중앙 공격을 포기하고 측면으로만 의존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그녀의 존재감 덕분에 페퍼저축은행의 좌우 날개 공격수들은 더욱 자유롭게 스윙을 가져갈 수 있었다. 시마무라의 견고함이야말로 페퍼저축은행의 수비 안정화와 동시에 공격 루트의 다양화를 가져온 핵심 동력이었다.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고예림 선수의 부활이었다. 오랜 기간 슬럼프와 압박감에 시달렸던 그녀는 이날 과감한 공격을 주저하지 않으며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다. 시즌 초반 10%대에 머물던 공격 성공률이 이날 경기에서 30% 중반까지 치솟으며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활약은 페퍼저축은행이 단순히 외인과 중앙에 의존하는 팀이 아님을 증명했다. 특히 2세트에서 보여준 코트를 꿰뚫는 듯한 강력한 후위 공격은 그녀가 과거 리그 최고 레프트 공격수 중 한 명이었음을 상기시켰다. 고예림의 부활은 페퍼저축은행 공격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렸으며 상대 팀에게는 조이와 시마무라 외에 또 다른 치명적인 위협이 생겼음을 의미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회복이 아닌 장기간의 부진을 극복한 멘탈의 승리라는 점에서 더욱 값지다. 이날 경기는 단순히 점수를 주고받는 것이 아닌 고도의 심리전과 전술 대결의 장이었다. 페퍼저축은행은 롤러코스터 같은 흐름 속에서도 결국 자신들의 승리의 공식을 완성해냈다. 초반부터 양팀은 한 점씩 주고받는 살얼음판 승부를 펼쳤다. 20점 이후 현대건설은 노련함으로 리드를 가져가는 듯 했지만 페퍼저축은행은 끈질긴 수비와 집중력으로 버텼다. 특히 22대22 동점 상황, 페퍼저축은행 감독은 절묘한 타이밍의 작전 타임을 요청하며 선수들의 호흡을 가다듬었다. 이 작전 타임 직후 터진 조이의 연속 득점은 현대건설 선수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렸다. 2세트의 후반 집중력은 페퍼저축은행이 더 이상 20점 이후에 무너지는 과거의 팀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었다. 현대건설은 2세트의 막판 집중력 부재로 인해 경기 내내 끌려다니는 계기를 제공했다. 2세트에서 현대건설은 6점 연속 득점이라는 무시무시한 집중력을 발휘하며 반격에 성공했다. 페퍼저축은행은 승리 욕심에 사로잡혀 주전 세터를 교체하는 도박수를 던졌다. 감독진은 주전 세터의 체력 안배와 공격 패턴 변화를 노렸으나 이는 오히려 공격 템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이 교체는 페퍼의 미숙한 전술 운영이 불러온 자책골과 같았다. 배구는 흐름의 스포츠다. 공격수와 세터 간이 호흡이 순식간에 어긋나면서 페퍼의 강력했던 공격력은 일시적으로 침묵했다. 현대건설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다. 3세트는 현대건설의 자멸극이었다. 특히 외국인 주포 카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범실을 쏟아내며 스스로 무너졌다. 에이스의 불안감은 팀 전체에 전염되어 현대건설은 수비와 리시브에서도 사소한 실수를 반복했다. 페퍼저축은행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냉철함을 보여주었다. 중앙의 시마무라를 활용한 패턴을 집중적으로 구사하며 현대건설의 블로킹 분산을 유도했다. 조이는 다시 10점을 꽂아 넣으며 현대건설의 실수를 승점으로 완벽하게 환원했다. 2세트를 가져오며 페퍼저축은행은 현대건설의 경기력을 완전히 파악했고 승리를 향한 발판을 확고히 했다. 4세트에서 페퍼저축은행은 약체의 꼬리표를 완전히 떼어냈다. 그들은 강팀처럼 아니 그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페퍼는 4세트 들어 리시브 성공률을 50%대까지 끌어올리며 세터에게 안정적인 토스 기회를 제공했고 이는 조이와 고예림의 강력한 오픈 공격으로 이어졌다. 조이, 시마무라, 고예림의 삼각편대는 쉴 틈 없이 강력한 공격을 퍼부었고 현대건설의 블로킹 라인은 무력하게 허물어졌다. 현대건설의 수비는 마치 성벽이 무너지는 것처럼 속수무책이었다. 특히 시마무라의 중앙 득점은 현대건설의 중앙 수비에 치명타를 입혔다. 페퍼저축은행은 2-3의 마지막 고비를 침착하게 넘기며 자신들이 새로운 리그의 강자임을 만천하에 공표했다. 페퍼저축은행의 승리가 단순한 공격력 폭발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들의 끈끈한 수비와 유기적인 블로킹 시스템이야말로 승리에 숨겨진 공식이었다. 1. 촘촘한 후위 수비. 페퍼저축은행의 리베로를 중심으로 한 후위 수비는 이날 현대건설의 강력한 스파이크를 수없이 걷어올렸다. 특히 고예림과 조이 역시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 가담에서 높은 집중력을 보이며 현대건설의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여러 차례 무산시켰다. 디그 성공률이 높다는 것은 팀의 공격 기회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장기적인 랠리 싸움에서 페퍼가 우위를 점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2. 중앙 블로킹의 압박. 시마무라를 중심으로 한 중앙 블로킹 라인은 현대건설의 공격수들이 마음 놓고 스윙할 수 없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시마무라 외에 다른 중앙 공격수들 역시 측면 블로킹 가담에서 뛰어난 움직임을 보였으며 이는 현대건설이 공격 루트를 단조롭게 가져가도록 강제했다. 페퍼저축은행은 유기적인 블로킹 시스템을 통해 현대건설의 공격 성공률을 30%대 초반까지 묶어두는 데 성공했다.
반면 현대건설은 이번 패배로 인해 4연패의 깊은 수렁에 빠졌다. 그들의 패배는 단순히 전력 열세가 아닌 멘탈 붕괴와 전술적 해이, 그리고 국내 에이스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된다. 그녀는 중요한 순간마다 범실을 저지르며 팀의 리듬을 끊었다. 가장 큰 문제는 에이스 칼이었다. 특히 3세트 범실 8개는 프로 선수로서는 용납하기 힘든 수치이며, 이는 V리그 외인 선수에게 요구되는 클러치 상황에서의 책임감을 전혀 이행하지 못한 결과다. 에이스의 자책성 범실은 동료 선수들에게도 불안감을 주입했고, 이는 팀 전체의 집중력 저하로 이어졌다. 카리의 범실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심리적인 붕괴를 상징한다. 또한 현대건설은 경기의 킬링타임, 즉 승부처에서 극도의 집중력 부족을 보였다. 페퍼저축은행이 클러치 상황에서 빛을 발할 때 현대건설은 레시브 불안, 토스 미스, 그리고 결정적인 공격 범실로 스스로 무너졌다. 카리가 무너질 때 팀을 이끌고 나갈 국내 에이스의 공격력이 터져주지 못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내 주요 공격수들의 침묵이다. 이는 현대건설이 외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전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 4연패는 현대건설이 명가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팀워크와 멘탈 관리, 그리고 국내 선수들의 공격 분담률 향상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적신호다. 페퍼저축은행의 6승 질주는 V리그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과거에는 강팀들이 페퍼저축은행 경기를 승점 자동차 판기 정도로 여겼다면, 이제는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한 까다로운 상대를 넘어 진정한 경쟁자로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특히 리그 선두권 팀들은 이제 페퍼저축은행을 상대로 승점 3점을 온전히 챙기는 것이 쉽지 않다는 위기감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이는 앞으로의 리그 순위 경쟁에 거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날 승리는 페퍼저축은행이 약팀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자신들의 새로운 배구 스타일을 정립했음을 의미한다. 안정적인 레시브를 바탕으로 시마무라의 중앙 속공과 조이의 좌우 폭발력을 극대화하는 전술은 이제 V리그의 새로운 공식이 되고 있다. 우승 후보 아니야? 라는 질문은 더 이상 농담이 아니다. 페퍼저축은행은 6승이라는 압도적인 숫자로 그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제 배구 팬들은 매 경기마다 페퍼저축은행의 성장을 기대하며 그들의 질주를 응원할 것이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한 승리수를 넘어 리그 정상의 왕좌가 될 것이다. 붉은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페퍼저축은행은 뉴트리니티의 폭발적인 공격력과 끈끈한 수비 시스템을 통해 현대건설을 격파했다. 이 승리는 단순한 순위 변동을 넘어 V리그의 경쟁 구도를 완전히 재편하는 혁명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며, 페퍼저축은행의 우승 도전기 서막을 알리는 붉은 깃발이 되었다.